안녕하십니까. 메카트로닉스과 3학년 B반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오지브라 3차원 원뿔에 대해 원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의 중심에서 호까지의 선분을 개수를 표현하는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도록 합니다. 슬라이더를 눌러서 슬라이더를 하나 만들고 슬라이더에 대한 설정사항은 최소값 1부터 최대값 30까지 1씩 증가하도록 하고 이름은 n이라고 주었습니다. 둘째로 부채꼴의 높이를 조정하는 슬라이드며 설정은 최소가 0부터 10까지 0.01씩 증가하고 이름은 높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채꼴이 펼쳐지고 닫혀지기 위한 슬라이드입니다. 이름은 T라고 설정을 하고 최소값 0부터 1까지 0.01씩 증가하도록 슬라이더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바닥이 되는 원의 반지름을 표현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의 이름은 반지름이라고 하고 최소값 0부터 12까지 0.01씩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P라는 것에 대한 설정사항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P는 Alt F로 누르며 정의는 반지름을 근의 공식 SQRT를 이용하여 반지름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지름으로 곱한 값으로 나누어 줍니다. 다음으로 RH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P와 같이 RH의 설정은 근의 공식 P를 사용하기 위하여 근의 공식으로 반지름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더하여 줍니다. 다음으로 점 A는 부채꼴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 A라는 점을 찍어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직선 F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선 F는 직선 A와 X축을 중심으로 하여 설정됩니다. 점 B는 부채꼴의 높이 그리고 크기의 변화에 영향을 줄 때 사용되는 값으로 설정은 A 플러스 RH, 0로 줍니다. 리스트 4에 대한 설정은 수열과 회전을 사용하여 부채꼴의 원 중심에서 호까지의 선분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보기의 정의와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점 A0는 B0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리스트 1은 리스트 4와 같은 역할을 하며 수열과 회전을 이용하여 설정을 해주고 정의는 보기와 같이 정의를 작성하여 줍니다. 리스트 5는 회전과 수열 평행 이동을 사용하여 리스트 5의 정의를 내어줍니다. 수열과 회전 평행 이동을 이용하여 리스트 1과 임의의 값 k, 벡터 t, 벡터 원소 리스트 1과 k 등을 사용하여 정의를 내려줍니다. 점 5는 벡터의 중심이 되는 점으로 아무 위치에나 원하는 곳에 찍어주도록 합니다. 뷰 3D는 추후에 관점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움직이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수 YA는 3D 뷰 3D 화면 관점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의 Y축 성분입니다. 다음으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YA의 코사인 값이 됩니다. 다음으로 줌 슬라이더는 최소값 1부터 5까지 0.1씩 증가하도록 설정을 해주고 후에 확대와 축소 역할을 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수 XY는 뷰 3D의 X 성분입니다. 다음으로 사인 파이는 XA의 사인 값입니다. 다음으로 수 코사인 파이는
XA의 코사인 성분입니다. 다음으로 사인 세타는 YA의 사인 성분입니다. 점 Y는 점 O의 x값과 줌 그리고 코사인 파이를 곱한 값을 더하고 점 O의 y값과 줌과 파이 사이에 사인 세타를 곱한 값으로 줌할 때 사용됩니다. 점 A1은 반지름의 음수값과 콤마 제로를 사용하여 바닥 원의 반지름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수 x, y는 줌의 음수값과 코사인 파이와 사인 세타를 곱한 값입니다. 다음으로 직선 AA는 중심의 세로축을 형성합니다. 수직선 명령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B0는 A의 RH의 음수값과 콤마 제로로 부채꼴의 넓이에 영향을 줍니다. 점 PN0에 대한 정의는 리스트 1, 바닥의 3분의 2n의 위치로 부채꼴의 분할하는 선분에 영향을 줍니다. 직선 BB 같은 경우는 수직선 명령을 사용하여 PN0점과 AA를 성분으로 가집니다. 다음으로 점 P01은 교점 명령어를 사용하여 점 AY와 점 BB를 이용한 부채꼴의 반지름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P20은 점 PN0와 같은 역할에 바닥의 3분의 n에 위치합니다. 리스트 3은 수열과 대칭을 사용하여 n이 1씩 증가할 때 리스트 1과 AA 선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점 P2는 평행이동 명령을 사용하여 원소 리스트 1과 리스트 3을 바닥에 3분의 n만큼씩 조건을 주어 반지름에 영향을 주도록 설정합니다. 다음으로는 P3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3은 대칭을 이용하여 P2점과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합니다. 다음으로 P3-입니다. P3-의 설정은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성분 P3과 벡터 값으로 A1, B0에 t를 곱하여 준 값으로 높이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P1은 평행이동을 사용하여 P3과 같은 원리이고 반지름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으로 P1-는 평행이동을 P3-와 같은 원리이고 반지름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P2-입니다. P2-는 P3-와 같은 원리이고 높이와 반지름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PN점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N은 점 P2와 같은 원리이고 이번에는 리스트 1과 바닥에
원에 3분의 2n만큼씩 조건을 주어 반지름에 영향을 주도록 정의를 내려줍니다. 다음으로 Pn-입니다. Pn-는 평행 이동을 이용하여 Pn은 중심으로 벡터값 a1과 b0 값을 t에 곱하여 주고 반지름에 영향을 주도록 설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a1-입니다. a1-는 점 Pn-와 같은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임의점 i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j도 임의점 j를 찍어주고 이름을 j로 설정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원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원뿔곡선 원 중심의 반지름의 2배한 값으로 설정을 하여 줍니다. 다음으로는 세타에 대한 설정입니다. 세타는 아크탄젠트 값으로 높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값으로 설정을 하여 줍니다. 다음으로 B2입니다. B2는 A의 회전으로 B0 값의 음수 P를 2로 나눈 값으로 높이와 반지름에 영향을 주도록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점 X입니다. 점 X는 점 O의 X성분의 줌과 사인 파이를 곱한 값으로 점 O의 Y성분의 XY를 더한 값이고 줌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벡터 i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i는 벡터 O와 X로 구성됩니다. 이번은 리스트 6입니다. 리스트 6은 수열과 대칭을 이용하여 리스트 5와 n부터 1씩 증가시켜 구성하고 y축을 중심으로 하단부의 원의 반지름 및 높이에 영향을 주도록 설정합니다. 다음은 벡터 j입니다. 벡터 j는 벡터 5, y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은 점 z입니다. 점 z는 점 5의 x와 y 성분을 줌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으로 구성되며 줌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은 벡터 k입니다. 벡터 k는 벡터 5, z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점 ss입니다. 점 ss는 a의 1-t의 높이와 변수 k를 곱한 값으로 높이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부채꼴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L1 리스트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L1은 수열을 이용하여 리스트 5를 사용하고 n을 1부터 증가시켜 반지름에 영향을 주도록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L2에 대한 설명입니다. L2는 L1과 같은 역할과 원리가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7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7은 부채꼴의 모형 수열과 다각형의 명령어로 점 SS와 성분 L1을 이용하여 만들고 반지름, 높이, 줌에 영향이 있고 부채꼴의 우측 반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리스트 8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8은 리스트 7과 같은 원리이며 부채꼴의 좌측 반을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임의의 점 임의의 점 B를 찍어줍니다. 다음은 타원 D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D는 원뿔 곡선으로 점 A, Pn, P2, P1, P3를 지나게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은 이 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점 E1은 점 A와 X 그리고 Y에 A1-를 벡터 I와 J를 곱한 값을 더해준 것으로 부채꼴과 바닥면이 되는 원이 만나는 접점이 될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점 E2는 이 원과 같은 원리인데 거기에 거리를 주어 P01과 Pn 그리고 P01과 Pn0의 변수 K를 곱하여 주고 바닥면이 되는 원의 원주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E3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E3는 점 E2와 같은 원리이며 성분만 Pn에서 P2와 P20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E4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4는 점 A와 X 그리고 Y에 P1-를 벡터 I와 J를 곱하고 거기에 거리를 이용하여 A1과 P1의 지름의 음수값을 변수 K와 곱하여 바닥면 원주 위에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E5입니다. E5는 점 E4와 같은 원리이고 성분만 정정하겠습니다. 점 E5는 점 E4와 같은 원리이고 성분만 P2와 P20로 바꾸어 줍니다. 다음으로 타원 C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원 C는 원뿔 곡선 명령을 이용하여 점 E1, E2, E3, E4, E5 앞에 설정한 점들을 성분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Pn0-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점 Pn0-는 대칭 명령을 사용하여 Pn0를 이용하여 X축 대칭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점 EL1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 EL1에 대한 설정은 A점의 A0의 X와 Y 성분의 각각 벡터값 I와 J를 곱한 값으로 후에 원뿔이 접혔을 때 접히는 모형에 적용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EL2 점은 앞에 EL1 점과 같은 원리이고 성분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로 EL2, E3, E4, EL5까지 EL1부터 5까지 모두 같은 원리로 설정이 되며 설정상 정의 내린 것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EL2의 정의입니다. EL3의 정의이고 EL4의 정의이고 마지막으로 EL5의 정의입니다. 다음으로 타원 E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E는 점 EL1, EL2, EL3, EL4, EL5를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직선 A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직선 A는 수직선 명령을 이용하여 뷰 3D 점과 Y축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직선 B입니다. 직선 B는 직선 A와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이용하여 뷰 3D 점과 X축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2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2는 리스트 4와 같은 원리고
역할 또한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9입니다. 리스트 9는 수열과 선분을 이용하여 부채꼴의 중심 기준으로 우측 테두리를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10입니다. 리스트 10은 리스트 9와 같은 정의와 역할을 하며 중심 기준 좌측 테두리를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타원 G입니다. 타원 G는 E1, E2, E3, E4, E5를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선분 I입니다. 선분 I는 점 SS와 원소 L1, 1로 구성되며 부채꼴의 테두리 중 중심 기준으로 안쪽의 우측 테두리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선분 M입니다. M은 선분 I와 같은 원리이고 부채꼴의 테두리 중 중심 기준 안쪽의 좌측 테두리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11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스트 11은 수열과 선분을 이용하여 부채꼴의 중심 기준 우측의 n에 대한 부채꼴의 중심과 호가 만나는 선분을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12입니다. 리스트 12는 리스트 11과 같은 원리이고 부채꼴의 중심 기준 좌측의 선분을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원뿔이 펼쳐지고 접혀지게 하는 최초에 만들었던 T라는 슬라이드 우측에 텍스트를 오픈이라고 넣겠습니다. 텍스트는 텍스트 입력창에서 텍스트 입력을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좌측에 원뿔이 닫혔을 때 접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좌측에 텍스트를 클로즈라고 넣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분 P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P는 선분 명령을 이용하여 E1과 E4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은 선분 Q입니다. 선분 Q는 앞에 P와 마찬가지로 선분 명령을 이용하여 E2와 E5 점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점 C입니다. 점 C는 교촌 명령어를 사용하여 C와 P 그리고 숫자 2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으로 점 D와 E, F, G, H, K, L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 M까지 모두 바닥면에 표시되는 그런 점들이며 원리와 그 역할이 같고 간단하게 정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D에 대한 정의입니다. 점 E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점 F와 점 G, 그리고 H, 그리고 K점과 L점, 그리고 M점에 대하여 정의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분 S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S는 선분 명령을 이용하여 바닥면의 원 중심 M과 점 E5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선분 A1은 마찬가지로 선분 명령을 사용하여 바닥면의 원 중심 M과 SS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점 N은
반지름 그 표시를 위해서 사용될 점인데, 바닥면의 원 중심과 SS점이 만난 선분의 중심으로 중점 M과 E5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점 N을 찍었던 그 자리 위에 텍스트로 반지름이라는 표현을 위해 R이라는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로써 3차원 원뿔, 3D 원뿔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설정했던 것들 중에 필요 없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불을 꺼서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L1과 L2, 그리고 리스트 1을 끄고 리스트 2부터 리스트 6까지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분에는 P와 Q를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에서는 끌 게 없고, 그 다음에 원뿔 곡선으로 넘어가서 D와 D1은 굳이 필요 없으므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점에 대하여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점에서는 중심점 5까지는 모두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모두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면이 될, 바닥면이 될 원의 중심인 M 말고는 모두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중점 5 밑으로 M까지 모두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D 뷰를 사용하여 관점을 변화시킬 뷰 3D 점 이외에 다른 점들 또한 필요 없으므로 모두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3차원 3D 원뿔을 보는데 부적합함으로 모두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완전한 3D 원뿔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었던 사항들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몇 가지 기능들만 확인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원뿔이 될 모형이 커지고 작아지고 합니다. 다음으로 N에 대하여 수를 변경을 하면 부채꼴의 중심에서 원주로 가는 그 선분의 개수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높이로 주었던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원뿔의 높이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닥면이 된 원의 반지름을 움직여주면 반지름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원뿔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짐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뷰 3D라는 점을 움직이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텍스트로 클로즈랑 오픈이라고 주었던 T라는 슬라이드를 움직이게 되면 원뿔이 접히고 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3D 원뿔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